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영어 논문의 규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요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제가 굉장히 기운이 나는데요. 이런 조그만 강의들이 더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배운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더 정리해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시면 더 정리를 해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다 보면 제가 다른 분들 에디팅도 해 드리고 번역도 하고 뭐 논문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논문 제목이요. The study of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 반은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논문 형태지만 영어 논문에서는 제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study라는 것은 연구란 뜻인데요. 독자들은, 그리고 이 논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이미 연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건 영어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영어 논문은 반복을 싫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the effect of 또는 뭐 the effect of를 해갖고 어떤 영향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논문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영어 저널의 가이드라인 for authors, 이게 이제 저자들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걸 보면요. 특히나 좋은 저널이나 아니면 동양 분들이 많이 내는 저널은 거기 써 있어요. 제발 이렇게 쓰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 독자들은 특히 그런 과학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역시도 이게 영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에디터나 저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간하는 논문이 독자들한테 많이 읽혀야 됩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런 제목을 읽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잘 안 읽죠. 그러면 이 논문이 다른 사람들한테 덜 읽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 역시도 이런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목을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캐나다 주립대학에 있을 때 제 동료 교수들은 아 우리가 섹시한 제목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영어의 섹시는 한국말의 그런 섹슈얼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섹시한 제목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곤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수십 년 동안 논문을 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논문이 어 "Is there is the forest canopy like a Swiss cheese?" 뭐 이런 식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만 나무를 보시면 거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마치 스위스 치즈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할까?'라는 식의 이게 나무의 구조적인 3 차원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기억에 남고 독자들이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제목들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들이 읽지 않으면 영향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논문을 쓰는 건 독자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재밌고 더 나은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는요. 숫자 영어 규칙이라고 제가 말을 올려 놨는데요. 논문을 쓸 때 숫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부터 12를 쓰실 때는 영어로 쓰셔야 돼요. 1 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쓰시면 안 되고 1, 2, 3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13, 다시 말해서 저희가 왜 teenager라고 하지 않습니까? teenager는 13 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teen이니까요. 똑같이 이것이 13, 다시 teen 후부터는 숫자로 쓰셔도 돼요. 다시 말해 13, 14, 15, 16 그것들은 다 숫자로 써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숫자가 맨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 그때는 영어로 스펠링으로 쓰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 숫자가 수치를 나타낸다면 1이나 2처럼 보통 영어로 쓰지만도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써줍니다. 예를 들어 pH was 4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런 수치가 아니라면 실제로는 FOUR 해갖고 써줬겠죠?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라도 맨 문장의 앞에 나오면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맨 앞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숫자 값을 나타낼 때 이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와 그림의 캡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에 낸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그림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의 내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곳을 좀 보시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분명히 점이 있죠. 그쵸?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표가 되면 좀 더 달라요. 여기 표에도 제가 여기 똑같은 논문에서 나온 표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두 개를 표시해 놨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은 위에는 분명히 없죠. 근데 아래 여기 이제 노트처럼 해갖고 아래 주해를 단 곳에는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period, 다시 말 마침표는 문장의 맨 끝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이잖아요. 문장을 맞추는 표잖아요. 그런데 그림의 캡션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래에 있죠. 그쵸? 그림의 캡션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장의 맨 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침표를 찍어주셔야겠죠. 그런데 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전드 캡션이 표의 위에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시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표를 찍지 않아야 하는 거죠. 맞춤표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 기억을 하시면, 이걸 내가 찍어야겠구나 안 찍어야겠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저널에 따라서 이 캡션이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룰이 달라집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한국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페이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페이퍼를 내셨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 보시면 논문을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매니스크립트 하는 것도 있고 아티클이라는 것도 있고 페이퍼라는 것도 있고 스터디라는 것도 있고 리서치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면 논문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억셉트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뉴, 손이죠? 스크립트 이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냈지만 아직은 이게 뭐 게재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난 거죠. 그런 것을 매뉴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아티클은 보통 신문에 내는 것들, 실제 저널에 내는 것들 굉장히 큰 폭을 가져요. 그래서 아티클은 아마 거의 뭐 이거는 커멘트도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데 보통 만약에 제가 논문을 냈어요라는 때 article이라는 말 쓰면 peer reviewed article, 다시 말해서 제가 동료들이 심사를 받은 그런 유명한 저널에서 기본 저널에서 냈다라고 말할 때는 peer reviewed article이라고 하죠. 그리고 paper라는 건 이미 퍼블리시가 됐고 그러니까 article이 이미 다 출간이 되어서 이미 나왔다는 뜻이에요. 매뉴스크립트가 억셉트가 되면 페이퍼가 되겠죠. 보통 그런 식으로 의미를 쓰고요. 제가 보면은 제가 뭐 에디터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브미션 하면 커버레터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my paper is, my paper is. 근데 아직 억셉트가 안 된 걸 내가 억셉트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에디터는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 역시 연구라는 것인데 보통 이 연구가 논문을 지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연구라고 아까 전에도 제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라는 것을 뜻하고
이 연구를 뜻할 때는 아주 짧은 연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박사학위를 4년 했는데 4년 동안의 제 연구, 제 박사학위 연구, 그럼 이건 스터디가 되죠. 리서치는 훨씬 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5명이서 뭐 맨하탄 리서치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큰, 아니면 내가 내 lifelong research, 내가 런 캔서가 나의 리서치예요 하면 이게 내가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그거에 매진을 해서 한 그 연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석사 학생들이나 이렇게 내 리서치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앞뒤가 좀 안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알아듣긴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제가 학생들 논문이나 리뷰를 하거나 이제 여러분 도와드리거나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논문 수동태래요. 꼭 수동태로 써주세요. 수동태여야 하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논문은 수동태로 써야 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쓸 때 이건 다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논문의 딜레마거든요. 내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관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들이 그래. 내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래. 봐, 객관적이지. 남들도 다 그래. 그래서 저희 뭐라고 씁니까? It is said, it is stipulated, it is believed, it has been reported. 그래, 남들이 다 그러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불특정 다수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수동태형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논문은 직접적이고 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fact-based, 다시 말해서 어떤 진실을,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건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라는 것을 인용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Toner and Printer in 2001 reported, revealed, stated, argued,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더 독자한테 좋죠. 이건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동태잖아요. 가능한 능동태로 쓰지만 이렇게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왜? 객관적이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논문에서 능동태가 선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통 쓰는 materials and method,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험을 수행했거나 뭘 했거나 우리가 분석을 했거나 실제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가 아니면 또는 우리가 했다, 그런 식으로 능동태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걸 더 선호하는 독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동체를 쓰면 자꾸 늘어지거든요. 논문 읽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위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은 내 거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문장이어도 학위 논문에서는 I를 사용하고 또 I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수동태가 선호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좀 길게 했는데요. 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뭐 코멘트라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도움 많이 되시고 좋은 논문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